네. 자, 그럼 지금부터는 네. 사춘기 비밀 상담소 앞으로 접수된 198개의 질문 중 몇 가지 사연을 영상으로 저희가 담아봤는데요. 예.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. 만나보시죠. 저는 중2 여학생입니다. 요즘 들어 쉽게 화가 치밀고 감정 조절이 안 돼 힘듭니다. 민지야 밥 먹어. 부모님이 하는 말 너무 듣기 싫어 죽겠고 말 거는 것도 짜증납니다. 민지야, 엄마가 불렀는데 왜 대답을 안 해? 밥 차려놨으니까 먹고 가. 내가 아까 안 먹겠다고 했잖아. 왜 사람 똑같은 말 하게 만들어? 엄만 내 말 안 들어? 알겠어. 왜 이렇게 성질을 내? 이쁘게 말해도 되잖아. 저는 매일 아침 엄마에게 짜증내고 후회하면서도 또 짜증내고 후회하는 그런 날들의 연속입니다. 야 이민지! 야 이민지! 너 왜 자꾸 연락 쉽냐? 어제 일찍 잤어. 근데 인스타랑 페북은 했던데요? 그냥 연락하기 싫었어. 내가 다 연락해야 해? 야 너 말을 왜 그렇게 해? 평소엔 정말 친한 친구인데 요즘 들어 친구의 모든 말투가 거슬립니다. 다들 나한테 시비 거는 것 같고 그냥 다 보기 싫고 혼자 있고 싶은 마음뿐입니다. 민지야, 이 시간에 왜 벌써 집에 와? 학원 안 갔어? 몰라, 말 걸지 마. 저도 제가 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삐딱하게 말하고 화나는 마음만 자꾸 생겨요. 사춘기는 원래 다 이런 건가요? 아님 제 마음에 문제가 있나요?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네, 우리 아이는 계속해서 화가 나는 감정이 솟고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. 저도 아까 저 영상을 보면서 밥 먹기 싫으면 굶어라는 얘기를 부모님들이 일반적으로 좀 일단 던지게 되잖아요. 이런 어디 마음의 문제가 있는 걸까요? 아니면은 환경의 문제가 있는 걸까요? 교수님. 어른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 새로 나오는 그 호르몬에 내가 이 적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짜증도 나고 불안하고 막 화가 나고 막 또 막 슬프기도 하고 이런 감정이 생기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시기는 지나갈 거고요. 그리고 어머님도 그걸 알고 계시지만 이제 밥을 너무 안 먹으면 걱정이 되니까 자꾸 저렇게 물어보시는 거죠. 네. 그래서 조금만 참고 지나면 또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날을 발견할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자, 김작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? 저는 이 시기를 그냥 참고 지나간다기보다는 네. 그 감정을 적절히 다루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내가 혼자 있고 싶으면 사실 혼자 있을 수 있어야 돼요. 네. 근데 혼자 있고 싶다는 거를 나쁜 행동, 잘못된 행동, 반항으로 왜 부르냐는 거죠. 중2병이라는 단어를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데 왜 중2병이라고 할까요? 왜 이걸 반항이라고 할까요? 그게 누구 입장에서 만들어진 용어냐는 거예요. 그게 성인 입장, 이 비청소년 입장, 부모 입장, 양육자 입장이라는 거죠. 사실은 혼자 있고 싶으면 혼자 있어야 되고 학교나 학원도 안 가고 싶으면 그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탐구해 볼 수 있고 고민해 볼 수 있고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를 알아가 볼 수 있으면 됩니다. 밥도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을 수도 있어요. 배고플 때 먹으면 되죠. 그런데 그 시간을 허락해 주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그런 사회 분위기와 환경을 더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오늘 싸워야 될 것 같은데요, 좀.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혼자 있고 싶다. 아직 아기가 안 먹는다. 너무 어려갖고 네. 아직 안 당해봐서 그런 것 같은데. 도전으로 받아들이거든요. 부모 입장에서는. 그래서 집집마다 어떤 집은 방문 문고리가 네. 부서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. 네. 문 안 열어 안 열어 하다가. 아니, 저는 근데- 성교육이 청소년 인권교육, 어린이 인권교육이랑 완전히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. 이 사람을 한 명의 독립된 주체로 인간으로 여겨주는 것이 성교육의 시작입니다. 그래서 저는 성교육을 인권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독립된 인간이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. 이게 성교육의 시작이어야 됩니다. 그래서 방문 걸어 잠고 들어가고 싶으면 그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.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. 밝혀야 되는 얘기가 있는데요. 아까 왜 이제 참고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네.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
제가 참고 그 시간을 지내라 이 얘기는 억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.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뭐 노래도 부를 수 있고 운동도 하고 수다도 떨 수 있고 그 시기를 잘 지낼 수가 있는데 그 시기를 너무 문제라고 자꾸 생각을 하면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시기는 지나갈 거니까 너무 막 이게 정말 문제가 아닐까, 나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. 그러니까 현상으로 받아들이면 좀 더 마음이 네, 편할 수 네, 있겠네요. 네. 자, 우리 배우정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초등학교 시절. 그러니까 사춘기가 되기 전에 아이들이 감정하는 표현을 배우는 거예요. 많은 형용사를 익히는 게 진짜 관건이라고 생각해요. 그냥 나가, 짜증나, 말 시키지 마가 아니라 다른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. 뭐 이러이러해서 내 기분이 이래요. 그런데 맞아요. 우리 아이들은 그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말들이 몇 가지 안 돼요. 좀 뭐 그렇죠. 그것도 서운해도 슬퍼도 혼자 있고 싶어도 네. 외롭고 두려워도 그냥 짜증나, 맞아요. 꺼져, 냅둬 뭐 아니면 씨땡 욕을 쓰거나 그러다 보니까 내 감정을 상대가 읽어주지 않는 거죠. 근데 저는 이걸 알고 있잖아요. 근데 학교에서 그 친구들 만나면 화가 나요.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. 제가 저 앞에서 나를 막 난도질한다는 생각도 들고 상처도 많이 받거든요.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저도 그 아이가 이해가 되고 왜냐하면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없다는 걸 아니까 이 아이도 저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생기는 그 시점이에요. 그렇지 않아요, 친구들? 그쵸? 화내고 나면 그 다음에 후회가 밀려오고 내가 밉고 그리고 또 그러는 내가 밉잖아요. 그쵸? 그러니까 사실은 서로 막 골마가는 거죠. 근데 우리 마음이 괜찮아졌을 때 용기 있는 사람이 먼저 다가가는 것 같아요. 졸업할 때쯤이면 장문의 편지를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. 정말 미안했다고. 감사했다고. 네. 그리고 지난 자신의 행동들을 후회하죠.